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자랑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빠바바바바바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강사자랑으로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전국 강사자랑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첫 게스트로 2014년 첫 게스트로 바로 우리 전은지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은지 강사님은요, 진로 취업 분야의 전문 강사님이신데요. 오늘 함께 대화 나누면서 우리 강사님을 자랑하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이의 비전과 역량을 심어드리는 전은지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진로, 그리고 취업 분야, 그리고 재취업까지 이 취업 진로 쪽에는 일단 모든 강의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취업이라 그러면 네. 그냥 한 20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니까 거기서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취업, 뭐 진로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청년층한테만 이렇게 국한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취업은 딱 20대만 하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또 이직도 하잖아요. 네, 이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그 다음에 인생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취업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나 30대들은 생애 첫 취업이나 또는 이직을 할 것 같은데 중장년층은 취업을 하나요? 요즘에 이제 관련된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보면 정부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중년 뭐 일자리 지원금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취업은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연령층에 다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생겼군요. 네네네네. 신중년은 그냥 중년이랑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우리가 뭐 실버 세대다 이러면 실버라는 느낌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약간 내가 뭔가 나이 들고 사회적으로 내가 뭐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과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중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새롭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 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연령층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취업 또는 취업, 진로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5년 전에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교육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교육학과, 특히 한문교육학과를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문 선생님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수능 시험에서 언어를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고, 이제 컴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늘 교육학에 대한 약간 니즈가 있었어요. 아, 나는 선생님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대학원에서 이제 저의 거의 인생의 강의를 조금 발을 들어주게 하신, 그러니까 선배님이시자 제2의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초등학생 강의가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제 진로 쪽 강의였거든요. 너가 한번 강의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래?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15년 전에 그 짜릿함. 예, 그거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이제 퇴직하시고 나신 이제 다른 그 대표님이 계세요. 이제 저희 또 박사에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육회사를 차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열심히 또 배우고 개발도 하고 익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기까지는 강의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학원을 가고 나서 저는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 전공이 어떤 거예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나오면 교육을 갖고 싶어도 뭔가 컴퓨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육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재취업, 취업, 네. 진로 분야의 강의를 하시는 게 네. 되게 길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점이 있어요. 이공계 쪽을 제가 또 나왔다 보니까 이쪽의 진로 분야를 또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모든 연령층한테. 그래서 요즘은 또 이공계 안 나오더라도 뭐 개발자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 동기들이나 그리고 뭐 선후배들이 다 이제 IT 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 또 초청해서 또 강의도 진행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공대랑 또 이런 인문대 쪽을 둘 다 다루다 보니까 훨씬 더 강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강사님을 만나니까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는데 에너지가 네. 엄청 나거든요. 그죠. 그런 에너지를 강의 때 다 발산하고 오신 거예요. 예, 발산하고요. 실은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오프라인 강의로 하실 때 네. 교육생들이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제 취업 분야에서는 취업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쓰는 그런 툴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뭐 이력서 쓰는 방법도 그렇고, 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그렇고, 뭐 면접 기술들도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트렌드 있게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직업. 이게 꼭 중장년층한테 또 맞는 그 또 신직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사전에 등록된 그 직업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직업들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ING 진행 중인 것들도 좀 알려드리면서 좀 시야를 많이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력서 쓰는 게 달라졌고 면접의 기술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취업 준비생이 있다. 취업 준비생이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뭐 우리가 이제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막 많이들 들어보시면, 특히 뭐 요즘에는 뭐 학력을 쓸 때요. 물론 기관이나 기업들마다 쓰는 양식에 따라 당연히 맞춰서 써야 되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최근 순으로 쓰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거를 내는 곳은 어딘가요? 회사.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쓰거나 거의 대부분이 칸 채우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 글자 수 채우느냐 뭐 하느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걸 뭘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뭐 학력은 뭐 최근 순으로 쓰면 좋다, 무슨 순으로 쓰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쓰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경력 같은 경우들도 물론 그 기업이나 기관이 최근 순으로 써라. 그러면 당연히 최근 순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자유 양식이다, 자유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련 순으로 쓰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계 직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회계 업무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가장 윗칸에다 올리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글을 볼 때요, 대표님, 위에서부터 보나요? 밑에서부터 보나요? 위에서부터 오죠. 맞아요. 위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윗자리가요, 제일 VIP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요즘은 예전에 과거에 이력서나 자소서나 뭐 면접이나 했던 분들도 이제 강의 때 이제 새롭게 들어보시면 새로운 그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요새 취업이나 진로의 트렌드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막 아예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가까이에 있는 코로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뭐 아예 뭐 온라인으로 교육 들은 적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원래 줌이라는 친구도 원래 있었고 그런 다양한 도구들은 원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뭐 면접에서도 AI 면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트렌드들을 조금 반영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